안녕하십니까. 공시법 김병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에 필요한 서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자, 등기 필요한 서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두 파트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확인할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자, 신청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자, 신청은 등기소에 가서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둘이 가니까 공동 신청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있었어요. 자, 갔어. 방문 신청. 자, 안 가고 인터넷으로 한다.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자, 갈까 말까 자유인데 예외적으로 의무사항도 있었죠. 등기법상 한 달 이내 가라. 특별조치법상 60일에 가라. 이런 것들 공부했었던 겁니다. 자, 지금은 서면 신청이에요. 자, 필요한 서류가 많단 말이죠. 신청서 필요하다. 자,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신청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계약서가 필요하다. 계약서. 그죠?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 옛날 말로 땅문서, 집문서, 이거 권리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정확한 용어로 등기필 정보. 그다음에 나 진심이다. 인감증명 떼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기타 등등 있는데 일단은 요 네 가지를 이제 먼저 요 그림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신청서에 뭘 쓰냐? 신청서에는 꼭 필요적으로 꼭 쓰는 게 어느 부동산 등기할 건지 써야 돼요. 부동산 표시 써줘야죠. 그 다음에 사람들 누구지, 권리자, 의무자 얘네들의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름도 쓰고 주소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죠? 등기 원인이 매매다, 증여다 이런 거 써야 되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등기가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다. 우리 목적을 써줘야 돼. 그래서 당연히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외울 수 있어요? 부동산 쓰고 사람 쓰고 원인 목적 쓰는 거예요. 이때 사람을 쓸 때 자, 보통 본인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를 씁니다. 자, 이거 다 아시죠? 명주번. 자, 성명과 주소와 자, 등록번호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 줄여서 명주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명주번이 신청서에 본인께 다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등기부에도 명주번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 대리인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대리인은 이름하고 주소까지만, 이름 주소까지만 신청서에 쓰게 됩니다. 대리인의 등록 번호는 신청서에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두 걸음 더 나가서 등기부에는 역시 대리인의 이름은 아예 쓰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대리인 쓸 리가 없잖아요. 법무사 맡겼더니 법무사가 자기 이름을 내 등기부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은 이름하고 주소까지만 신청서에까지만 들어가고 등기부에 안 들어간다. 자,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라면 비법인, 교회나 종중이죠. 교회 종중 재산 등기할 때 이건 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 주소, 등록번호도 신청서와 등기부에 다 쓰게 돼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대위 채권자, 자, 채무자가 망해서 채권자가 대위로 나서서 처리하겠다. 이럴 때도 신청서에 채권자가 대신 났다라고 써야 되고 등기부에도 그 채권자가 대위했다는 표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우면 자, 이번 강에서는 요거 좀 확인하세요. 대리인의 자, 이름과 주소를 신청서에 들어간다. 네, 등기부에는 대리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고 당연히 본인의 명주번과 명주번은 신청서와 등기부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청서에는 꼭 당사자들의 명주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동산 쓰고 자, 원인 목적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특약사항들, 특별히 약속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임의적 사항인데 자, 법적 근거가 있는 특약 사항에 대해서만 이게 등기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특약이라고 우리끼리 한 특약 다 써주지 않죠. 그래서 근거 있는 특약으로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써주마. 이게 이제 임의적 사항이고 이게 기록이 되면 이제 제3자들한테 우리 특약 등기해놨는데 보셨지? 라고 대항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을 주는 겁니다. 이때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썼잖아요. 등기 원인이 매매다 썼으면 그 원인을 증명해야 돼. 자, 매매 계약서 이런 거 들고 와서 봐라, 우리 매매라고 썼는데 계약서가 여기 있다라고 자,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계약서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자, 그러면 상대방의 협조를 구할 수 없으면 판결서로 대체해서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계약서나 판결서 이런 것들이 원인 증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요즘은 자, 계약서도 그냥 계약서가 아니라 검인 계약서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검인 계약서는 자, 계약은 계약인데 소유권 이전이 되는 계약이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계약이라면 검인을 받아오시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당 계약, 전세 계약 이건 소유권 이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검인 필요 없어요.
근데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연결되는 계약들. 걔네들은 검인을 하나 받아오시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검인 계약서가 필요하다. 라고 여기까지 있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소 등기다. 가등기다. 이럴 때는 검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무슨 계약이든 소유권 이전과 연관되는 계약이라면 검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계하셔야 됩니다. 이거 색깔 연결해 드릴게요. 검인 계약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계약이다. 그죠? 그다음에 자, 권리증, 땅 문서 내는 거요. 자, 이거는 보통 파는 사람 거. 근데 이제 우리 정식 공부할 때 파는 사람은 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 자, 의무자는 자기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갖다 내야 돼. 내는 것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단독 신청이나 또 관공서 촉탁지는 안 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하나 추가해 드릴게요. 자, 단독 신청 중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또 승소한 등기 권리자 단독 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을 하는데 승소한 의무자가 간다라고 한다면 이때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공합니다. 자,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의무자니까 자기가 등기소에 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걸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야 된다. 이게 제공이라고 그래요. 네,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상대방이 갖고 있잖아요. 이걸 못 갖고 가는 거야. 상대방 장롱에 있는 걸 내가 꺼내다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 안 해도 등기소에서는 다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누가 이겼냐에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내는 경우와 안 내는 경우로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으로 판결 들고 갈 때는 등기필 정보 갖고 오시라 이렇게 돼 있고 승소한 권리자가 올 때는 의무자의 장롱 못 뒤지니까 그냥 오시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항상 의무자가 제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단독이면 아예 안 내는 거고 단독 중에 내는 게 하나 있다 이죠. 그다음에 관공서 촉탁이면 관공서는 등기관이랑 친하다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넘어가자잉. 그자 그러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안 내야 된다. 근데 내야 되는 의무자가 이걸 잊어버렸대. 자, 잊어버렸으면 확인받아서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는 이유는 본인 맞으세요? 이거거든요. 본인이 진짜 이걸 좀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세요? 이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 본인 맞습니다. 라는 확인 정보를 내거나 아니면 공증받은 서류를 들고 오거나 아니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직접 출석해서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 멸실을 한 경우 세 가지 방식으로 등기필 정보 잊어버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의무자가 소유자래요. 소유자래. 자, 그렇다면 의무자는 의무자인데 의무자는 원래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사람이 소유자다라고 하면 인감증명도 추가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로서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의무자인데 소유자 같이 겹쳐야 돼요. 의무자인데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자, 의무자인데 소유자. 이럴 때 인감증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요. 자, 소유자는 아니지만 가등기 명의는 가등기를 포기할 때,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등기관이 생각하는 거죠. 가등기를 포기한다고? 그럼 넌 본등기 안 하겠다는 소리네. 그래. 너 진짜지? 근데 너는 소유권 가등기야.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너는 인감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권이 아닌 다른 가등기를 말소한다면 이렇게 빡빡하게 안 해요.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하기 때문에 자,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하기 때문에 소유자도 아닌 현재 가등기 명의는 현재 소유자 아니거든요. 소유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지. 이 사람한테도 인감증명을 갖고 오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 가등기 말고 다른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뭐 무시합니다. 필요 없다. 네, 소유권 가등기 말소해? 너 진짜야? 라고 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자,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이유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 소유권자가 아니죠?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된다. 자,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된다는 건 저당권을 말소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인감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걔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보통 소유자한테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당권자가 말소하러 왔다라고 하면 그럼 말소해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저당권자가 하는 말이 근데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암만 찾아도. 이러면 이제 약간 의심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넌 좀 못 믿겠는데? 그러면 인감증명도 떼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사람이 의무자로서 올 때는 인감이 원래 필요 없지만 등기필 정보를 못 갖고 왔대. 이럴 때는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기쁜 소식은 인감증명이 최근에는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기본 원리는 좀 아셔야 되니까 또 상속 재산을 분할 협의하자고 상속인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들끼리 재산 협의를 해서 뭐 형 좀 더 갖고 동생 들 갖고 다 합의가 됐으면 이건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럴 때는 전원인감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경우도 보통 공정증서로 협의서를 작성했으면 인감증명을 안 내도 되게 해줍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서류 조금 믿음이 떨어지니까 전원 인감증명이 따라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증서는 필요 없지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상속인 전원 다 인감 다 첨부하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인감을 내야 되는 애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면 엄마가 대신하겠죠? 자, 이럴 때는 엄마, 아빠, 법정 대리인이 대신 인감을 내는 거고요. 자, 법인이라면 대표자 인감, 그죠? 비법인도 대표자 인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자, 만약에 매매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이라면 이 경우도 소유권 명의인이 의무자가 됩니다. 매매니까 돈 받고 파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의무자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매도용이라고 적혀 있는 인감증명을 들고 와야 된다. 매매일 때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기타의 경우에는 아무 용도나 갖고 와도 다 받아주게 돼 있어요. 등기소에서는. 근데 매매일 때 아무거나 갖고 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동사무소 가서 인감 받을 때 매도용이라고 써 있는 거로 만들어 오시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매도용이라고 만들어 온 걸 가지고 딴 데다 내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매매일 때는 반드시 매도용으로 작성된 걸 갖고 오시라. 매도용을 딴 데 내는 거는 괜찮다. 그죠? 용도 불문이다, 기타는. 이렇게 해서 요 용도 부분은 조금 기억을 좀 하시라고 색깔 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여러 가지 서류가 있지만 신청서 내야 되겠죠? 뭘 쓰냐? 그죠? 거기 이제 당사자 이름 어떻게 쓰냐? 대리인 쓰냐? 이렇게 쓰는 거. 신청서에 원인이 들어갔으면 그 원인을 증명해봐라. 그게 계약서나 판결서다. 근데 이게 소유권 전환 계약, 그러면 그 계약서에다가 검인 받아오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는 땅 문서인데 의무자 거 갖다 내는 건데, 자,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때는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다. 이렇게 되죠. 단독이면 안 내고 그냥 단독이면 안 내는 거예요. 판결일 때만 단독일 때 이제 예외가 있는 거고요. 그냥 다른 판결은 다 안 단독은 안 됩니다. 판결일 때만 낼 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촉탁은 안 냅니다. 등기필정은 필요 없다. 자, 잊어버리면 대체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인감증명 내는 경우는 보통 의무자인데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는 소유권 가등기만 해당됩니다. 소유권이 아닌 사람이 의무자로서 인감을 내는 경우는 등기필정 잊어버릴 때만 가능하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매매일 때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신청서에 뭘 쓰는지, 계약서 들어가는 거, 등기필정번호 의무자께 들어간다.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